안무랑무 안지홍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논란이 불거진 K-팝 그룹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그들의 부모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피프티를 둘러싼 논란이 거센 가운데 이번에는 MBC 오디션 프로그램이죠. 소년 판타지에서 1위를 차지한 유준원을 둘러싼 이슈가 불거졌습니다. 일단 데뷔를 앞두고 있는데 데뷔가 불발이 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 분쟁이 원인인데 그 사이에 공통 분모로 계속 등장하는 키워드가 바로 부모라는 거죠. 일단 부모 입장에서 자식 사랑은 당연합니다. 근데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제가 좀 느끼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 유준호는 소년 판타지의 우승자입니다. 이 소년 판타지에서 배출한 12명으로 판타지 보이즈를 결성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제작사인 펑키 스튜디오, 소속사인 포켓볼 스튜디오 등과 함께 수익 배분을 놓고 대립각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죠. 이와 관련해 포켓돌은 계약과 관련해 유준원 그리고 그의 부모와 여러 차례 논의를 해왔는데 결국 다른 멤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그들의 주장과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유준원 측의 입장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준원이 직접 본인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회사 측에서 마치 제가 수익 배분 비율 때문에 계약을 거절한 것으로 주장하는데 해당 내용은 전체 계약 과정 중 극히 일부분인 수익 분배 비율은 5대5로 진행하도록 조율이 됐고 그에 대한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고액의 고정비를 감수하도록 요청하는 등 불리한 조항들로 계약 체결 요청을 한 부분 그리고 부당한 조항을 정정해달라는 과정에 대한 회사 측의 태도 등의 신뢰를 잃게 되어 결국 계약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을 한 거죠. 자, 그와 함께 유준원 측에서 부속 합의서를 공개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해당 금액은 본 계약 8조에 따라 고정금으로 매달 우선 공제하는 데 합의한다는 내용인데 그게 보면 현장 매니저 5인 월 1,200만 원, PR 매니저 2인 월 800만 원, 컨텐츠 포토 홍보 A&R 6인 월 1,800만 원, 총괄 기획 사업 해외 사업 2인 월 800만 원, 팬 매니저 2인 월 600만 원, 임차료 월 300만 원, 차량 렌트 비용 등을 멤버들이 각 12분의 1로 공제한다고 명시했다는 거죠. 다만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3개월간 단일 앨범 판매량이 50만 장을 넘으면 우선 공제 금액은 달성 시점부터 계약 종료 후까지 면제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고정 항목들 이거를 감수하도록 요청하는 게 불리한 조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수정을 요청했다는 거죠. 자, 이에 대한 포켓돌의 입장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많은 오디션 프로그램 계약서에는 수익 배분 조항을 갑과 을이 5대5로 배분하게 작성된다. 업계 현황을 고려해 12인 모든 멤버들과 5대5 동일한 계약서를 전달했고 유준원을 제외한 나머지 멤버들과의 계약은 원활하게 맞췄다는 거죠. 또 유준원이 이 부속 합의서를 공개했는데 이 고정 비용은 연예 활동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비용만을 미리 구체적으로 적시해 추후 정상과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작성된 것이고 일반적인 매니지먼트 전속 계약에도 모두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해당 금액은 우선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 또한 판타지 보이즈의 연예 활동을 위한 전체 매출에서 멤버별로 12분의 1로 우선 공제되는 것이므로 만약 여기가 중요합니다. 연예 활동으로 인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전액 매니지먼트사가 부담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를 멤버들에게 전가시킨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액의 고정비를 감수하도록 요청했다는 유준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여러 취재 과정 그리고 여러 관계자들과 만나서 얘기를 해본 결과 일단 이건 포켓볼의 주장이 굉장히 수긍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오디션 프로그램 계약서 5대5로 작성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고정 비용은 그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상계 처리한 후에 그 다음 남는 비용 그걸 수익 정산하는 게 맞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런데 돈을 못 벌었다. 그렇다고 그동안 매월 쓴 이 돈들을 청구를 하느냐. 야, 우리가 이만큼 손해를 받았으니까 이거를 전부 다 나누자.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수익이 났을 때 이거를 탕감하는 것이지 수익이 없을 때 멤버들한테 이거를 전가시킨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유준원의 부모가 거론이 됐다는 겁니다. 포켓볼이 공개한 카카오톡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유준원의 모친이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콘서트 방송뿐만 아니라 음원, 음반, 굿즈 등 모든 정산에서 유준원이 6이고 회사가 4입니다. 잘못 전달된 거겠죠? 아님 계약을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은 벌써 내가 보낸 문자가 아니라고 얘기가 나왔겠죠. 이런 얘기가 없는 걸 보니까 실제로 유준원의 모친이 보낸 문자가 현재까지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포켓볼의 의견은 이겁니다. 최대한 유준원과 부모의 의견을 존중해 계약을 진행하려 했는데 오히려 음반, 콘서트, 음원 등 모든 조건에 있어 타 멤버들과 다르게 유준원 군에게만 수익 분배 요율을 6대 4로 요청을 했다. 최종 투표 순위를 가지고 다른 멤버들과 다르게 수익 배분 요율을 조정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저는 합리적인 게 맞다고 봅니다. 1등부터 12등이 있는데 1등은 더 가져가고 12등은 덜 가져간다? 이게 계약을 처음부터 그렇게 맺으면 모르겠는데 통상적으로 앞서 다른 수많은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결성된 그룹 중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 1등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지 않아요 할 수 있는데 이게 일종의 룰인 거죠. 거기선 순위가 정해졌지만 다시 데뷔할 때는 그들은 다시 동일 선상에 섰다는 거예요. 다만 1등이기 때문에 멤버 구성, 무대에 설 때 센터의 위치라든지 몇 가지 그리고 뭐 섭외에 있어서도 우선권을 갖는지 이런 식의 인기도에 따른 차등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돈을 더 받겠다. 이건 나머지 11명에게 모두 양해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11명은 이미 다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다고요.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유준원 측에서 아무래도 좀 무리하게 본인들의 요구를 더 들어달라, 관철시키려 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를 P40 사안과 좀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분명히 말씀드리면 같은 사안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40 논란에서도 멤버들보다 요즘은 그 부모가 더 자주 등장하는 모양새죠. 예를 들자면은요, 상표권 출원을 했습니다. 이 역시 멤버가 아닌 그 가족들의 이름으로 진행을 했고 지난 8월 19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부모들이 인터뷰에 적극 나섰습니다. 이 적극이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역시 음성 변조, 얼굴은 등장하지 않았고 그들의 주장들이 어떠한 검증이나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해서 입증된 건 아니기 때문이죠. 여기서 하나 들 수 있는 생각. 이 멤버들이 아이돌이잖아요. 이제 막 시작하는 입장에서 미성년자니까 성년인 부모들의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렇듯 어린 자녀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부모들이 나서는 것을 무조건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미성년자는 분명 판단에 있어서 조금 더 보호가 필요하니까요. 다만 유준원의 경우요. 포켓돌은 얘기를 합니다. 미성년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준원의 모친은 미성년자의 시에 해당되는 계약 조항들마저 수정을 요청했고 게다가 이거를 포켓돌이 모두 수용을 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감을 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P40는 어떨까요? 멤버 2명은 역시 미성년자가 아닙니다. 결국은 자발적인 판단과 더불어 직접 소속사와 접점을 찾아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더 순리에 맞는데 아무래도 부모를 앞세우는 과정에서 오히려 실타래처럼 사안이 복잡해지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럼 과거 사례들은 어떨까요? 일단 도의적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목소리를 내고 팔이 안으로 굽는 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획사들은 모두 K-팝 스타들의 부모들과 소통을 해요.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대다수는 합의점을 도출합니다. 그게 전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걸 상식적으로는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그룹이잖아요. 그 특성상 멤버 한 명의 부모가 특히 우리의 덕분에 잘 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어깃장을 놓는다. 그럼 전체 팀 분위기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름은 얘기 못하지만 몇몇 유명 그룹이요. 재계약 과정에서 몇몇 부모들의 무리한 요구에 직면을 했고 결국 소속사와 대립하는 과정에서 그룹이 아예 와해된 적도 있습니다. 분명 부모의 마음은 똑같아요. 내 새끼 때문에 그룹이 잘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요구를 하죠. 이건 소속사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계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타협을 합니다.
그런데 판타지 보이즈의 경우 유준원을 제외한 나머지 11명 멤버는 모두 계약을 맺었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는데 협상 테이블에 앉은 부모가 이를 수용했다는 뜻이죠. 결국 몇몇 소수의 지나친 특혜 요구를 다 받아주면은 다른 멤버들이 또 불만을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지나친 주장이 나오면은 함께 가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 그 결과, 그 피해는 그 그룹과 개별 멤버들에게 돌아갑니다. 일단 보세요. 그룹 단위로 활동하던 이들 중에서 솔로로 전환 후에 더 큰 성공을 거둔 사례가 있나요? 극히 드물고 제가 지금 당장 떠오르는 사례는 없어요. 다들 그룹으로서 엄청난 인기를 누린 후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솔로 활동도 했을 뿐이지 그룹으로 뭉쳤을 때 훨씬 더 효과가 큽니다. 왜냐하면 멤버가 쪼개지면 팬덤이 와해가 돼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적지 않은 팬들이 무리한 요구를 한 스타들에 대한 반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개인적 욕심으로 인해서 그룹에 균열이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결국 이런 식으로 몇몇 안티 팬들이 생기면은요, 살 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피프티 경우를 볼게요. 그들을 현재 지지하는 목소리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3의 대중들이 볼 때 그들의 주장이 그리 합리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부모가 앞장서서 기존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피프티의 이미지가 더욱 깊이 추락하는 모양새거든요. 물론 부모가 자식을 아끼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조건을 받으려 한다. 이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건 팀을 유지시키고 모두가 함께 간다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안에서 한 발씩 물러서면서 서로 더 큰 그림을 그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피프티도 그렇고 지금 유준원의 경우도 그렇고 결국은 어떻게 되죠? 아예 활동이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죠. 유준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제외하고 나머지 11명만 9월에 데뷔하는 것으로 확정이 지어졌습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솔로로 단독으로 움직이려고 할 텐데 그동안 이 소년 판타지를 통해서 형성된 팬덤이 있지만 그 팬덤만 가지고 나머지 11명의 더해진 팬덤을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쉽게 들지 않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모르겠지만 제 예상과 판단이 맞는지 틀렸는지 이건 추후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금 제가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